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뉴스를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영태 기자의 어썸테크 시작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크 기업들, 네. 세 기업들이 삼성전자, 네.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네.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네. 실적 한번 브리핑하고 또 전망도 한번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의 포인트,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삼성전자가 다이어트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좀 필요한데요. 네. 네. 삼성전자 다이어트 한다는 게 그 무슨 뜻인지 좀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감산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감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부분에서 감산을 네.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메모리 감산 안 반도체 한다고 부분에서. 하다가 지금 말이 바뀐 거죠. 그쵸.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을 하겠다 했는데 네. 그 의미 있는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실은 감산을 할 듯 말 듯 할 것 같기도 한데 안 할 것 같기도 해. 네.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고 네. 이 감산을 하겠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 기억상 한 4% 정도 올랐고 네. 또 메모리 반도체만 한 이제 SK 하이닉스 한 6%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적자가 얼마나 될까 흑자를 알 수 있을까 이런 데 주목했다기보다는 감산이 포인트였습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지금 한 21주 정도치가 쌓여 있어요. 네. 하면 못 판 게. 네. 근데 보통 한 4주치 정도를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21주면? 그쵸. 네. 예. 살이 많이 쪘죠. 네. 예, 물론 재고가. 네. 예, 근데 이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는 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2020년이나 2021년에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사이클이 좋았었어요. 네. 예, IT 테크 제품들이 네. 전부 다 코로나 때 말이죠. 네. 코로나에서 이제 다운 사이클이었고 이제 바닥이었는데 이 바닥이게 된 계기가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네. 많아져서 네. 그래가지고 디램 가격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올랐을 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원가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감산을 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던 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네. 하락하던 게 이제 낙폭을 점점 줄여가다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 반등할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메모리 반도체가 네. 다시 또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미리 당겨가지고 1년 정도 미리 당겨가지고 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네. 좋았다가 굉장히 안 네. 좋아진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제 네. 좋아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좋아진다 예측하고 정말로 반가웠던 소식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올해 1월 초에 이재용 회장 자신 없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감산 안 한다. 네. 이런 얘기 있었고 이게 2009년에 반도체 치킨 게임 아시죠? 치킨 네. 게임 들어보셨겠지만 재현이 되는 건가? 네. 그때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감산 안 하고 있다가 시장 점유율을 늘렸거든요. 네. 많이 먹은 거죠. 다이어트 하게 돼서 네. 많이 먹은 건데 시장 점유율 늘리면서 독일, 대만, 일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퇴출이 됐어요. 죽은 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쓰나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냐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보인다 싶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한 거를 인지하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는 네. 어땠어요? LG전자는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백색 가전은 LG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요? 프리미엄 가전은 LG. 네, 이렇게 말을 바꿔야겠어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좀 불황이었는데 네. 프리미엄 가전이 굉장히 또 잘 팔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실적을 냈고요.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린 동시에 또 TV 부분도 또 선방을 했습니다. 네. 선방을 한 게 수익성을 방어를 한 게 네. LCD 패널이나 원자재 이런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하면서 TV 부분도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요? 네. 왜냐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TV가 이 전망 포인트인데 네. TV 같은 경우 유럽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유럽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보면은 LG전자 TV
OLED나 프리미엄 네. TV도 잘 팔릴 거고 또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것으로 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유럽 경제를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프리미엄도 잘 팔았는데 또 하나 이거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경영을 또 잘했어요. 어. 네, 경영을 잘한 게 그 워룸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군대 용어예요. 네. 전시 상황실 이런 뜻인데 워룸을 가동하면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LG전자 내부에서 재고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을 낸 거거든요. 네. 1분기에.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참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네. LG전자가 너무 저평가했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밸류에이션 좀 더 높게 쳐주고 주가가 네. 더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늘 이렇게 조용한데 또 이렇게 늘 그러게요. 저평가받고 네.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도 뭐 운영도 잘했고 네. 일단 팔기도 프리미엄 네. 라인에서 잘 팔았고 네. 네. 그랬는데도 조금 저평가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예. 같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네. 미국이 솔루션이에요. 물론 뭐 LG 에너지 네. 솔루션은 사실 솔루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좀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한데, 네. 뭐 여의도에 막 파크원에 LG 에너지 솔루션 간판 달려는 거 보면은 네.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아무튼 그런데 미국이 솔루션이란 말을 왜 드리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또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이번에 뭐가 포인트였냐면 AMPC라고 있어요. 네.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인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첨단 제조 생산 혜택이라고 네. 미국에서 만약에 첨단 제조업 기업이 뭐 생산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보조금을 주는 네. 그런 건데 그 네. 혜택들을 반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개선이 됐고 또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건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반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미국에서의 공장을 빨리빨리 늘려줘야 돼요. 네. 2026년까지 한 300기가와트씩 좀 안 되게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늘려주고 북미 시장을 선점을 하다 보면은 또 보조금 혜택을 또 받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앞으로 전망 포인트를 또 네. 짚어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그 LFP 배터리 한다고 좀 얼마 전에 배터리 행사 때 3사가 다 얘기하고 네. 하면서 또 주목 받았는데 아무래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저 발표하고 치고 네. 나가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 LFP 배터리 아시겠지만은 좀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괜찮은 네. 배터리거든요. 네.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이 배터리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또 싼 전기차를 원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차 플랫폼에서 계속 보다 보면 전기차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생각 네. 들거든요. 가격이 좀만 내려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LG 엔솔한테 그러겠죠. 배터리 좀 싸게 만들 수 없어? 그럼 LG 엔솔이 LFP 한번 만들어 볼게 네. 하겠죠.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는 잘 네. 하고 있어요. 네. LG 엔솔이 아직은 현재는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전기차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설계상에 좀 문제도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될 점들이 있다고 또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또 해낼 거라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LG 엔솔이니까 네. 예, 사실은 돈 자금력이랑 네. 시간만 있으면 못할 거 없는데 네. 예, 잘 해낼 거라고 보고 그 LF 배터리 시장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데 네. 이 시장 또 잘 공략하고 하다 보면은 또 LG 엔솔이 앞으로 좋은 실적들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LG전자, 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한 줄 평 해주시면서 좀 업황을 좀 좋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영태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